자, 2019학년도 6월 모평인데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려나?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랑 문제 정도만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지문 보면서 단서 잡는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쭈루루룩 읽으면서 보려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애초에 시험 자체가 그렇게 쭈루룩 읽고 나서 문제 풀라고 내주는 시험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가장 먼저 1문단 봐줘야 됩니다. 1문단 보면서 무엇을 파악해줘야 되느냐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안 나온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 적용, 그리고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마우스 어디 갔냐? 오케이.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1문단에서 안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뒤에서 한번 찾아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이 우선 적용, 우선 적용을 찾아보면은 여기 있고, 그리고 법적 불이익에 대해 찾아주면은 이게 예외적인 경우래요.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잘 읽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뒤를 보면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보시면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는데 왜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지? 계약의 효력을 왜 그대로 둔다 그랬지? 뒤에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보면은 여기는 예시에 해당되고 한편 여기서부터 나오겠네요. 법적 불이익도 있고 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부정된다고. 그리고 얘를 강행법규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단속법규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앞에 얘는 뭐지? 임의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 정도만 봐주고 문제 들어가도 돼요. 문제 풀어볼까요?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 임의법규가 여기라는 건 찾았잖아요.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그럼 이 선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죠. 말이죠. 찾아보면 우선 적용 우리가 찾았죠.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찾았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임의법규, 단속법규 찾았죠.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여기 아니구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건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했을 때 임의법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쵸? 근데 단속법규는 뭐예요? 계약 내용을 스스로 정했을 때 여기에 어긋나는 이 단속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그 계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더 자유에 부합하는 걸까? 당연히 임의법규죠. 그러니까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순으로 제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뭐야? 여기선 없었고 여기 있는데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제한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왔어. 이런 단속 법규나 강행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최소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단속 법규는 제한된 거죠. 법적 불이익이 있을 때 제한한 거니까 법적 불이익을 주게 된 거니까 그럼 당연히 비례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고 단속법규, 강행법규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말이네요. 4번, 5번은 굳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 봅시다.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이니까 A를 봐줘야죠. A에 제시된 물음은 뭐예요? 누가 고쳐야 할까죠? 그리고 우리는 뭘 봤어요?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를 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임의법규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자, 봅시다. 잠깐만.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법규에 해당하죠? 자, 얘는 임의법규니까 뭐예요? 임의법규랑 그리고 계약 내용이 있다면 계약 내용이 이기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임의법규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수선 의무를 지워요? 누구한테 수선 의무를 부과하죠? 건물주인 거죠? 봅시다. 수선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건물주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으로 해가지고 니은, 디귿, 리을을 전부 봐주라고 한 건데 보시면은 임의법규는 단속법규, 강행법규와 다르게 법적인 불이익도 없고 계약의 효력도 유지되는 경우에요. 그쵸?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임의법규에서 없는 내용,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임의법규에서 없는 내용.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법적 불이익이 여기서 후반부 보면서 법적 불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없다 있다 나눠가지고 뭐 풀었어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요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기만의 풀이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이거 24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뭐예요? 기억, 니은 뭐죠? 강행법규랑 단속법규죠. 그러면 정의부터 확인해야죠. 법적 불이익이 있고 계약의 효력 자체는 두는 경우 그리고 뭐예요? 강행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있고 계약의 효력도 파토내는 거. 그럼 공통점이 뭐야? 법적 불이익이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 정의 부분만 보고 풀었으면 나머지 애들은 안 보고 넘어가도 되는 애죠.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가 뭐야? 농지를 빌리려는 A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세 법규 중에 하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 그쵸?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대. 얘네가 계약서에 이렇게 적었나 보지? 그리고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대. 농지법을 위반했대요. 판결이 어떨까? 벌금. 빌려준 사람한테 일단 벌금을 줬죠? 그리고 계약도 무효예요. 그리고 받은 사용료도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사용료, 이익, 그리고 계약, 그리고 벌금 모두 다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빡센 거 뭐였죠? 강행법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강행법규에서는 이 이득에 대해서는 딱히 안 나와 있는데 보면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급부가 뭐야? 급부가 뭐예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뭐야?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료를 받은 거죠. 받은 사용료, 지불한 그리고 뭐 여기서는 농지를 빌린 사람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득도 부당이득에 그냥 여긴 넘겨준 거니까 딱히 부당이득은 아닌 것 같고 부당이득 전부 다 부당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반환 청구권이고 그리고 얘도 반환이고 둘 다한테 부당이득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서로한테 돌려줘라라는 말인 것 같네요. 선지를 봅시다.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당연히 사법의 적용을 받겠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건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벌금을 부과하는 거랑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다른 개념이죠. 지문을 읽을 때 봤듯이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과 법적 불이익은 구분짓는 겁니다.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 법적 불이익도 있고 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을 부과했다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벌금은 그냥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주는 건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순서대로 한 겁니다. 벌금 그리고 계약의 효력. 벌금을 먼저 판단을 하고 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한 게 법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봅시다.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벌금만으로는 안 되겠다. 벌금만으로는 안 되겠다.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로 제한해야 하는 비례 원칙에 입각했을 때도 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판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비례 원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비례 원칙을 적용했을 때 제한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 것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애들은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굳이 궁금했다면 2번 정도일 텐데 2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불이익과 계약의 효력은 나눠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2번 봤어요. 단속법규, 강행법규에서 2번 봤어요. 논하진 거를. 아시겠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벌금 부과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돈 내 이거예요. 근데 계약의 무효는 이 벌금과는 별개라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은 벌금을 부과를 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되나? 계속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단속법규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을 하죠. 단속법규는. 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벌금도 부과하고 계약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 건데, 벌금을 주는 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헷갈릴까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쭉 읽어줘서 상관없는데, 근데 쭉 읽어줬을 경우에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서 쭉 읽는다기보다는 기준 잡고 나눠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줬으면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